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무자비했다. 그날 나는 사무실 복도에서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며 무너져 내렸다. 지은 씨, 오늘로 끝이에요. 당신의 실수가 우리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내 가슴은 산산조각 났다. 그런데 불과 한 달 후 지진이 서울을 뒤흔들었을 때 그 폐허 속에서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나는 김지은, 28살의 평범한 마케팅 직원이었다. 서울 강남의 번쩍이는 고층 빌딩에서 일하는 나날은 항상 피곤했지만 적어도 안정적이었다. 아니, 적어도 그랬다고 믿었다. 우리 회사, 한성미디어는 K드라마와 광고를 제작하는 중견 기업으로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직원들을 갈아치우는 게 일상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3년을 버텼다.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1시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클라이언트의 변덕스러운 요구에 맞춰 캠페인을 수정하는 삶.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소아, 이수아. 그녀는 우리 팀의 신임 팀장이었다. 30살의 나이로 하버드 MBA를 마친 엘리트 코스프레였다. 긴 생머리와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항상 완벽하게 다듬어진 수트 차림으로 사무실을 장악했다. 그녀가 부임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나는 그녀의 표적이 되었다. 지은 씨의 보고서에 오류가 있어요.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무책임이에요. 회의실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나는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오늘 오후에 인사팀으로 가세요. 정리해요. 그 한마디로 내 3년의 세월이 끝났다. 퇴사 그날 나는 사무실을 나서며 눈물이 고이는 걸 참았다. 강남역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왜 나일까? 왜?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분들이었고 나는 서울로 올라와 홀로 버티며 꿈을 쫓았다. 이제 그 꿈마저 산산조각 났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도 새 일자리 구하면 될라는 위로만 돌아왔다. 하지만 그 위로는 공허했다. 밤마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소아의 그 냉정한 눈빛이 왜인지 모르게 내 가슴을 저렸다. 미움인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한 달이 흘렀다. 나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티고 있었다. 블루밍 커피라는 작은 가게, 홍대 근처의 아늑한 공간. 손님들이 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며 나도 언젠가 다시 일어설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이력서를 넣어도 콜이 오지 않았고 은행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오후 3시 카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는 평범했다. 오늘 서울 날씨는 맑음.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리인가? 하지만 아니었다. 테이블이 덜컹거리며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지진이야. 누군가 소리쳤다.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몰려들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카운터 뒤로 몸을 숙였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 빌딩이 기울고 천장이 부서지며 먼지가 피어올랐다. 모두 대피해. 나는 소리쳤지만 이미 혼란이 극에 달했다. 홍대의 거리는 아수라장이었다.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나는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거리는 폐허였다. 자동차가 뒤집히고 간판이 떨어져 길을 막았다. 도와주세요. 멀리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달려갔다. 한 여자가 콘크리트 더미 아래 깔려 신음하고 있었다. 기다려요. 제가 도와줄게요. 나는 주변의 파편을 치우며 그녀의 팔을 끌어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고마워요. 정말 나는 그녀를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 순간 또 다른 굉음이 들렸다. 이번엔 더 강했다. 7.2 규모의 지진,
뉴스에서 나중에 알게 된 바로 그 재난. 나는 사람들을 도우며 거리를 헤맸다. 전화는 터지지 않았고 불빛조차 희미했다. 어둠이 내려앉는 서울은 지옥 같았다. 그러다 무너진 빌딩 잔해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그 목소리. 믿을 수 없었다. 소아였다. 그녀의 다리가 콘크리트 아래 깔려 있었고 얼굴은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평소의 그 완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물들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떨리고 있었다. 소아 팀장님,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눈을 깜빡였다. 지은 씨. 당신. 왜 여기?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한 달 전, 그녀의 차가운 말 한마디로 내 삶을 파괴한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미움이 솟구쳤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녀의 그 약해진 모습이 왜인지 내 심장을 쿡쿡 찔렀다.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나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근처에 떨어진 철근을 이용해 지렛대를 만들었다. 팔에 힘이 들어갔고 땀이 비 오듯 흘렀다. 조금만 참아요. 콘크리트가 들리자 그녀의 다리가 드러났다. 부러진 게 아니었지만 피가 흘러나왔다. 나는 내 재킷을 찢어 그녀의 다리를 감쌌다. 왜 날 도와주는 거예요? 당신을.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에는 후회가 스며들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야 해요.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폐허를 빠져나갔다. 어둠 속에서 불꽃이 피어오르는 서울거리는 전쟁터 같았다. 소아의 무게가 내 어깨에 실렸고 그녀의 숨소리가 내 귀에 스쳤다. 그 순간 미움은 녹아내리고 대신 이상한 따뜻함이 피어올랐다. 왜일까? 그녀의 약한 모습이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들다니. 안전한 공원으로 도착했을 때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왔다. 우리는 벤치에 기대 앉아 서로를 바라봤다. 소아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에는 빛이 돌아오고 있었다. 지은 씨, 미안해요. 그날 내가 너무 가혹했어요. 당신의 실수는 내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회사 압박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잊어요.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녀의 손이 내 손을 다시 잡았다. 그 접촉은 전기처럼 스쳤다. 한 달 전의 적대감이 이 순간 사랑으로 변하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임시 대피소에서 우리는 나란히 누웠다. 지진의 여파로 서울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소아의 옆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든 여자가 이제 내 곁에 있다니. 그녀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자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미움은 이미 사라졌고 대신 호기심과 끌림이 싹 텄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우리 같은 여자들 사이에서 이런 감정은 금기였다. 하지만 그 재난 속에서 모든 게 변했다. 다음 날 아침, 구호 물품을 나누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소아는 어렸을 적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시골에서 왔어요. 엄마가 홀로 키우시며 항상 완벽해야 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치게 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나도 그래요? 항상 강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오늘 약해져도 괜찮다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얽혔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부드러운 피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함. 지진 이후 서울은 재건의 물결에 휩싸였다. 나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고 있었고 소아는 회사로 복귀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연락했다. 오늘 점심 어때요?
그녀의 메시지가 오면 내 하루가 밝아졌다. 처음엔 친구처럼, 하지만 점점 더 깊어졌다. 한강공원에서 산책할 때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치면 심장이 요동쳤다. 지은아, 나 너한테 끌려 어느 저녁, 그녀가 고백했다. 나는 놀라서 그녀를 봤다. 나도. 소아야,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다. 그 키스는 달콤하고 금기된 맛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소아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회사 동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팀장님, 그 여자랑 뭐예요? 누군가 물었다. 소아는 단호히 말했다. 내 사람입니다. 나는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다. 우리 사랑은 재난 속에서 피어났지만 이제 세상의 폭풍을 견뎌야 했다. 친구들은 응원했지만 일부는 한국에서 레즈비언 위험해 라고 경고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6개월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소아는 나를 회사에 다시 데려왔다. 이번엔 내 파트너로 그녀의 미소가 빛났다. 재난은 우리를 구했지만 진짜 구원은 서로의 사랑이었다. 그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일 때 나는 그녀를 안으며 속삭였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지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크레인과 공사 소음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균열이 남아 있었다. 나는 소아와의 만남을 통해 조금씩 치유되어 갔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퇴사 후 나는 우울증의 문턱에 서 있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무너지는 사무실, 그녀의 차가운 말, 그리고 지진의 굉음. 하지만 소아의 메시지가 올 때마다 그 어둠이 겉였다. 오늘은 어때? 커피 한 잔 어때? 그녀의 글씨체는 항상 따뜻했다. 우리의 첫 데이트는 지진 한 달 후 한강에서였다. 봄바람이 불어오던 그날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달렸다. 소아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지은아, 나 어렸을 때 이런 데서 놀았어. 엄마가 싫어하셔서 몰래 왔지.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깊이를 더했다. 엘리트처럼 보이던 그녀가 사실은 외로운 아이였다니. 나도 그래? 서울 올라와서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 하지만 이제 너 덕분에 집 같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강물이 반짝이는 가운데 우리의 손가락이 얽혔다. 그 느낌은 처음이었다. 부드럽고 강렬하고 금지된. 하지만 사랑은 순탄치 않았다. 소아의 어머니가 처음 우리를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주말에 소아의 집에 갔을 때 그녀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수아야, 엄마 왔어. 이 여자는 누구야? 어머니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소아는 당황하며 말했다. 지은이에요. 친구. 하지만 어머니는 직감으로 알아챘다. 친구. 요즘 애들 이상한 소문 들었어. 너 그런 거 아니지?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다. 그날 밤 소아는 울면서 전화했다. 미안해, 지은아. 엄마는 보수적이야. 한국 시골 출신이라. 나는 이해하려 애썼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그림자였다. 드라마에서는 로맨틱하게 그려지지만 현실은 차별과 비난의 연속. 직장에서조차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팀장님, 그 카페 여자랑 또 만나요? 조심하세요. 소아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내 삶이야. 건드리지 마. 그녀의 강인함이 나를 감동시켰다. 우리는 작은 반항을 시작했다.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내 사람, 소아의 캡션은 간단했지만 폭발적이었다. 댓글은 엇갈렸다. 응원해, 부터 비정상까지.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여름이 되자 우리 사랑은 더 깊어졌다.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푸른 바다 앞에서 우리는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었다.
여기서 살까? 소아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어디든 너랑이면 그 밤 해변에서 우리의 키스는 파도 소리와 어우러졌다. 그녀의 몸이 내 몸에 스며들 듯 모든 게 하나가 되었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첫 경험은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사랑해, 지은아. 그녀의 속삭임이 내 영혼을 채웠다. 돌아와서 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소아의 도움으로 작은 디자인 에이전시에 들어갔다. 이제 내가 날 도와줄 차례야. 그녀가 윙크했다. 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다. 한 클라이언트가 그런 관계면 계약 취소라고 했다. 소아는 분노했다. 당신들 편견이 문제예요. 그녀의 외침은 회의실을 울렸다. 그 사건 후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 커뮤니티 모임에 나갔다. 서울의 LGBT 그룹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우린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 가을, 소아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 수아야, 엄마 잘못했어. 내 행복이 제일이야.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보며 소아가 울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가족의 인정은 우리 사랑의 또 다른 승리였다. 그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의 미소가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지은 씨, 수아 잘 부탁해. 겨울이 다시 왔다. 지진 한 해 후 우리는 기념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과 함께 우리의 재탄생을 축하했다. 수아가 나에게 반지를 꺼냈다. 결혼하자.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만의 약속. 눈물이 흘렀다. 응, 영원히 서울에 눈이 내리는 밤. 우리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재난은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재난의 기념일이 다가오던 그 주, 나는 이상한 꿈을 꿨다. 무너지는 빌딩 속에서 소아의 손을 놓치는 꿈. 깨어나 보니 그녀가 내 곁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스쳤다. 우리 사랑이 너무 빨리 피어났다는 생각. 지진이 우리를 묶었지만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그 끈이 느슨해질까 봐 두려웠다. 소아는 여전히 바빴다.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프로젝트가 산더미였다. 이번 캠페인 성공하면 우리 둘이 휴가 가자. 그녀의 약속은 달콤했지만 늦은 밤에 돌아오는 그녀의 피곤한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나는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작은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클라이언트가 내 아이디어를 칭찬할 때 소아의 자랑스러운 눈빛이 떠올랐다. 너 최고야, 지은아. 그런 말 한마디가 내 동력이 됐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이 다시 시작됐다. 소아의 전 동료, 민준이었다. 그는 소아를 좋아했던 모양이었다. 팀장님, 그 여자 버려요. 진짜 사랑은 아니잖아요. 민준의 메시지가 소아의 폰에 왔다. 그녀는 화를 냈다. 너 같은 편견이 세상을 망쳐. 하지만 그 말은 우리 사이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지은아, 미안. 나 때문에 밤에 그녀가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우린 강해. 함께라면. 우리는 대처법을 찾았다. 요가 클래스에 다니며 마음을 다스렸다. 강사님의 말처럼 호흡처럼 사랑도 유지해야 해. 클래스 후 우리는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다. 나 어렸을 때 여자애 좋아했던 적 있어? 하지만 숨겼어. 소아의 고백에 나는 놀랐다. 나도.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한테 반했어. 하지만 포기했지. 우리의 과거가 공유되며 유대가 더 깊어졌다. 겨울 축제 시즌, 우리는 남산타워에 갔다.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타워 꼭대기에서 서울을 내려다봤다. 여기서 약속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소아의 손에 쥔 핫초코가 따뜻했다. 키스할 때 세상이 우리만의 것이었다. 하지만 내려오며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성 미디어 팀장, 스캔들, 플래시가 터졌다. 소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망쳐, 우리는 사람들 틈을 헤치고 나왔다. 그 사건은 언론에 실렸다. 엘리트 여성의 비밀 연애 논란은 폭발했다. 회사 이사회가 소아를 불렀다. 이미지 타격이 커 사퇴 고려해 소아는 울분을 터뜨렸다. 내 사랑이 문제예요. 그럼 이 회사도 문제예요. 그녀의 결단은 나를 놀라게 했다. 지은아, 나 사표 낼게. 우리 새로 시작하자.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내 커리어. 결국 소아는 사표를 냈다. 우리는 함께 프리랜서를 시작했다. 지수 크리에이티브라는 작은 스튜디오. 처음엔 힘들었지만 우리의 열정이 클라이언트를 끌어들였다. LGBT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이 났다. 그 커플, 진짜 멋져. 우리의 이야기가 영감을 주었다. 수아의 어머니도 변했다. 수아야, 엄마가 도울게. 사업 성공 기도할게. 가족의 지지가 우리를 버티게 했다. 봄, 우리 스튜디오는 첫 큰 계약을 따냈다. K-드라마 OST 캠페인. 성공 파티에서 소아가 나에게 춤을 청했다. 너 없인 못해. 음악에 몸을 맡기며 나는 행복을 느꼈다. 재난은 우리를 만나게 했고 드라마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빛이었다. 사업이 안정되던 여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왔다. 소아의 건강 문제였다. 지진 후유증으로 그녀의 다리에 통증이 재발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야. 그녀는 웃으며 넘겼지만 나는 걱정됐다. 병원에 데려가 보니 스트레스성 근육염. 휴식이 필요해. 의사의 말에 소아는 한숨을 쉬었다. 지금 바쁜데. 나는 그녀를 쉬게 하려 애썼다. 이번 주말 제주 다시 가자.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다. 바다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적시자 소아의 미소가 돌아왔다. 고마워, 지은아. 너 덕분이야. 해변 산책 중 그녀가 갑자기 멈췄다. 나 임신 같은 기분? 아니, 그럴 리 없지만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그 말은 우리에게 미래를 생각하게 했다. 언젠가 입양할까? 소아의 제안에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좋아. 우리 가족 만들자. 돌아와서 우리는 미래 계획을 세웠다. 스튜디오 확장, 그리고 결혼식. 법적으론 안 되지만 친구들 앞에서 서약식을 하기로. 준비 중에 옛 동료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수아 씨, 후회할 거야. 그 여자 때문에. 그는 협박처럼 말했다. 소아는 차갑게 대꾸했다. 넌 모르지. 진짜 사랑을 하지만 그의 말은 나를 흔들었다. 내가 소아의 짐인가? 그 밤 우리는 싸웠다. 왜 나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한 거야? 나는 소리쳤다. 소아는 눈물을 흘렸다. 포기한 게 아니야. 선택한 거지? 너가 내 전부야. 우리의 포옹은 뜨거웠다. 그 후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LGBT 커플 상담소에서 갈등은 성장의 기회라는 말을 들었다. 민준의 문제는 법적 조치로 끝났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을, 서약식이 열렸다. 작은 정원에서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소아의 어머니가 꽃다발을 건넸다. 행복하세요. 우리의 맹세는 간단했다. 재난 속에서 만난 너, 영원히 지킬게. 키스할 때 박수가 터졌다. 그날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됐다. 사업은 번창했다. 우리 스토리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됐다. 재난 속 사랑, 시청률이 높았고 사회적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한국의 LGBT 권리가 조금씩 나아지는데 우리 이야기가 보탬이 됐다. 소아의 다리도 회복됐다. 너 덕분이야. 그녀의 키스가 감사였다. 겨울, 우리는 첫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트리 아래 선물 상자에 편지를 넣었다. 미래의 우리 아이에게 우리의 꿈은 현실로 다가왔다. 재난은 끝, 사랑은 시작. 영원히.
서약식 후 삶은 더 바빠졌다. 스튜디오가 성장하며 직원들이 늘었다. 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됐고 소아는 CEO. 파트너십 완벽,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성공 뒤엔 피로가 쌓였다. 늦은 밤 미팅 후 집에 돌아오면 서로를 볼 새도 없이 잠들었다. 우리 데이트 이전에 어느 날 소아가 한숨 쉬었다. 우리는 데이트 나이트를 정했다. 매주 금요일 일상에서 벗어나. 첫 데이트는 이태원 거리. 네온 사인 아래 스트리트 푸드를 먹으며 웃었다. 기억나. 지진 때 먼지 범벅이었던 소아의 농담에 나는 키스했다. 그땐 더 사랑스러웠어. 하지만 거리에서 이상한 시선이 느껴졌다. 저 커플. 여자 둘이 누군가 수근거렸다. 한국의 변화는 느렸다. 그 시선이 쌓여 소아의 불안이 커졌다. 나 공개적으로 사는 게 후회될까 봐 그녀의 고백에 나는 놀랐다. 후회. 절대. 우리는 다시 모임을 찾았다.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커플을 만났다. 프라이드 퍼레이드 나가보자 제안에 우리는 참여했다. 서울 프라이드, 무지개 깃발 아래 행진. 처음엔 떨렸지만 함성 소리가 우리를 채웠다. 러브 이즈 러브, 소아의 손을 잡고 걸을 때 자유를 느꼈다. 퍼레이드 후 언론 인터뷰가 쏟아졌다. 당신들의 이야기가 영감이 되어 기자들의 말에 소아가 말했다. 재난이 가르쳐준 건 사랑의 힘, 우리의 목소리가 사회를 흔들었다. 하지만 반대도 있었다. 온라인 트롤들이 비도덕적이라고 공격했다. 나는 화가 났지만 소아가 말했다. 무시해. 우리 행복이 답이야. 겨울, 우리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지진 피해자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며 소아가 말했다. 나처럼 이 아이들 꿈을 빼앗지 말자.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다. 한 아이가 그림을 그려줬다. 언니들처럼 되고 싶어요. 그 미소가 우리의 동기였다. 사업적으로도 도전이 있었다. 대형 클라이언트가 LGBT 이미지 피하자고 철회했다. 소아는 분노했다. 그럼 우리 클라이언트 안 돼. 우리는 작은 브랜드들과 손잡았다. 그 선택이 더 큰 성공을 가져왔다. 진심이 통한다. 우리의 슬로건. 봄, 소아가 깜짝 여행을 준비했다. 부산으로. 바다 앞 호텔에서 그녀가 무릎 꿇었다. 진짜 반지 끼워줄래? 법적 결혼은 아니지만 상징이었다. 응, 눈물이 흘렀다. 그 밤,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몸과 마음이 하나. 여름, 우리는 입양 상담을 받았다. 준비됐어요. 상담사의 물음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정은 길었지만 희망이었다. 재난에서 시작된 사랑, 이제 가족으로. 입양 과정은 험난했다. 서류 작업, 심리평가, 그리고 사회적 편견. 두 여자가 아이를? 안정적일까? 평가원의 말에 소아가 반박했다. 우리 사랑이 안정적이에요. 나는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다. 밤에 안겨 고마워라고 속삭였다. 그 사이 스튜디오는 국제 프로젝트를 따냈다. LA 영화제 프로모션. 가자, 소아의 흥분이 전염됐다. 비행기에서 창밖 구름을 보며 그녀가 말했다. 지은아, 나 인생 최고의 순간이야. 라에서 우리는 할리우드 스타를 만났다. 너희 이야기, 영화로 만들고 싶어. 제안에 우리는 웃었다. 언젠가. 돌아와서 프라이드 시즌이 다시 왔다. 이번엔 스폰서로 참여. 우리 브랜드 로고가 깃발에 새겨졌다. 행진 중 소아가 마이크를 잡았다. 재난 속에서 사랑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찾으세요. 박수가 터졌다. 그날 우리는 영웅이 됐다. 하지만 개인적 드라마가 터졌다. 소아의 옛 연인, 여자였다. 수아, 아직 날 사랑하지? 갑자기 온 메시지. 소아는 당황했다.
지은아, 과거야. 끝났어. 하지만 질투가 솟았다. 나 믿어. 나는 물었다. 당연히 우리는 대화를 통해 풀었다. 과거가 우리를 만든 거야. 의 그 위기가 유대를 강화했다. 가을, 입양 승인이 났다. 5살 소녀, 민지. 엄마, 그녀의 첫말에 눈물이 흘렀다. 집에 데려온 날, 민지가 그림을 그렸다. 가족 3명의 손이 얽힌 그림. 소아가 울었다. 우리 완성됐어. 사업은 절정해. 상을 받았고 책 출간 제의. 재난과 사랑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소아가 날 구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녀를. 겨울, 민지의 첫 눈새 함께 눈사람 만들며 행복이 넘쳤다. 재난은 먼 추억, 사랑은 영원. 민지가 우리 삶을 바꿨다. 아침에 깨우는 그녀의 웃음. 엄마, 학교 가자. 소아와 나는 번갈아 데려다주며 바쁜 일상을 즐겼다. 스튜디오는 민지룸을 만들었다. 여기서 크리에이티브 배워. 소아의 말에 민지가 깔깔 웃었다. 하지만 육아는 피로였다. 밤에 울음소리에 깨고 직장 스트레스. 우리 버틸 수 있을까? 어느 날 소아가 물었다. 나는 안아주며 함께라면 우리는 육아 커뮤니티에 합류. LGBT 부모 모임에서 팁을 공유했다. 아이 교육, 사랑으로. 민지의 학교 생활이 시작됐다. 엄마들 둘이 친구의 질문에 민지가 대답했다. 내 최고의 엄마, 그 자랑에 우리는 울었다. 하지만 학교 상담에서 교사가 특별 케이스라고 했다. 소아가 항의했다. 모든 가족이 특별해요. 변화의 물결이었다. 사업적으로 글로벌 확장. 일본 지사 열기. 가자, 도쿄 출장 중. 소아가 말했다. 민지 없이도 재밌네. 우리는 호텔에서 로맨틱 디너. 여전히 첫사랑 같아. 키스가 불꽃이었다. 돌아와서 민지의 생일 파티. 친구들 초대, 케이크 불 소원 빌어. 민지가 눈 감았다. 영원히 행복. 우리의 눈물이 섞였다. 사회활동도 계속. 국회 청원, LGBT 법 개정. 우리의 목소리가 뉴스됐다. 재난 생존자 커플의 목소리, 영향력이 커졌다. 봄, 민지가 그림 대회 상 받음. 엄마들 덕분 전시회에서 가족 사진 걸었다. 방문자들이 박수. 여름 휴가, 제주. 민지와 스노클링. 세상 아름다워. 소아의 말처럼. 가을, 책 2권 출간. 가족의 재건, 팬미팅에서 팬들이 영감 조요라고. 겨울, 크리스마스. 민지의 선물, 엄마들 반지, 작은 손이 끼워준 반지, 영원한 약속. 시간이 흘러 민지가 10살이 됐다. 우리 스튜디오는 대기업이 됐다. 직원 50명, 서울 사무실. 하지만 우리는 원칙 지켰다. 다양성 존중. LGBT 직원 채용, 워크숍. 소아의 건강은 완벽. 요가와 함께 매일 산책. 너 덕분이야. 그녀의 미소는 여전. 민지의 학교 발표. 내 가족 이야기. 무대에서 엄마들이 지진에서 만났어요. 사랑으로 이겼어요. 청중 박수. 교사가 사과했다. 배웠어요. 우리는 여행 다녔다. 유럽, 아시아. 민지와 함께 세계 보기. 다양한 사랑 보여주자. 사회 변화, 법적 결혼 인정 논의. 언젠가 우리 차례. 소아의 희망. 사업 절정, 영화 제작. 우리 이야기 기반. 프리미어에서 스타들이 감동. 민지의 10대 첫걸음. 엄마, 나도 사랑 찾을게. 우리는 웃었다. 진심으로. 마지막 겨울, 지진 기념일, 한강에서 새 손잡고. 감사해, 제나나. 우리 만나게 해줘서. 사랑은 드라마, 감정, 인내.
하지만 끝은 행복. 영원히.